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파기 환송 심을 맡은데 서울고등법원 7부 판사님들이 3명인데 세 분은 어떤 정치 성향인가, 어떤 분인가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요, 이번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판사가 하고 싶어도 무죄는 못 줘요. 그리고 형량도요. 형량도 대법원에서 준엄하게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국민의 유권자의 판단에 이거는 잘못된 신호를 준 거잖아요. 준엄하게 꾸짖었기 때문에 또 1심에 한성진 부장이 이미 집행유예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판사가 어떤 성향, 우리 법이든 국제인권법이든 아무리 좌파라도 100만 원 밑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즘 재판 보면요, 판사 성향이 너무 좌우되죠. 제가 왜 대법원의 10대2 어떻게 좌파들이 어떻게 맞췄냐는데, 분석해보면 오경미하고 이형구가 좌파 중에 좌파니까 나머지 중도 보수니까 10대1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동연이가 호남이 워낙 좌파니까 위정교사 무죄 주고요. 그리고 이해설이 개딸판사 최은정, 정재호, 그것도 호남 2명이 좌파 개딸판사니까 또 항소심에 무죄 주고, 그 다음에 유창훈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보면 판사 개인 성향이 재판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그냥 막 판결이 롤러코스터야. 유죄, 무죄, 유죄. 개판이잖아. 이러니까 판사 개인 성향도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미 이것도 우리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지만, 그렇지만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영향 줄 수 있고, 저는 이번에는 이미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3명이 어떤 성향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첫째는 과거의 판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동기라든지 동료 판사들의 평소의 평판, 이 2가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자들하고 좀 틀려요. 일반 기자들은 그냥 기초 양력만 쓰지만,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동기나 서로의 동료 판사들 이런 취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판례도 우리가 많이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따지보면, 자, 결론적으로 3명인데요. 3명인데, 바로 부장판사가 제일 중요하죠. 이재권, 이재권 부장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심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주심은 의미가 없어요. 왜? 주심이 판결문 초안 쓰는데, 근데 초안은 쓸 필요가 없어. 대법원이 다 써놨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래. 그러니까 형량만 정하기 때문에 주심은 큰 의미가 없다. 3명이 형량을 합의하는 거니까, 중요사건은. 따라서 주심은 송미경. 그 다음에 또 배석 1명은 박주영. 3명이 형량만 정한다. 형량 정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나누기 3을 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판결문 안 쓰다니까 이게 주심이 큰 의미는 없다 보는데, 자, 3명인데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면, 재판장 이재권, 이재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잖아. 이분도 연수원 23기인데, 23기 중에 대법관이 지금 2명인가? 대법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용주도 아마 23기죠. 이번 대법관 된. 그 전에 음상필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23기가 대법관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원래는 이재권도 대법관 후보로 올라갔다가 검증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추천위 해서 떨어진 거죠. 대법관 후보로 오른 적은 있다.
이재권 23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제주도 서귀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요. 23기인데 이 재판부가 공부는 제일 잘한 3명 다. 3명 다 초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야. 연수원 성적이 최하 7, 8등 안에 들어야 돼.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돼. 연수원 성적이 10등 안에 못 들면 중앙지법 갈 수가 없어요. 3명 다 초임지가 중앙지법이다. 그 말씀은 드리고요. 이분들이 이재권도 공부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 법원행정처에 심의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이면 이명박 때 아닙니까? 그때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도 하고요.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쳐왔다. 아주 정통파 요직은 다 거쳐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분이 그 성향은 어떤가? 이게 좀 엇갈려요. 저도 헷갈려. 이게 이재권 판사가 경력만 보면 이게 법원행정처 비서실장 MB 때 쭉 이게 보면 정통파로 상당히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 이렇게 언론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해. 언론에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때 왜 김재규 재심 때문에 제가 야, 김재규 재심을 왜 받아주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한 김재규 재심.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뭐, 3명이 결정이야, 재심이야 또 해봐도 받아준 거지. 그게 또 무죄다, 유죄다.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무조건 이게 좌파다. 김재규 재심 받아주는 게 좌파다. 이거보다는 이게 또 법리적으로 김재규는 이게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수사에 가혹한 행위가 있었으면 한번 이게 따져보는 거고 재심됐다 해서 이게 또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줬다 해서. 따라서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데요, 제가 우리법이라고 그때 비판했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우리법이다 아니다. 이게 또 논란이 많은데요.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요. 뭐 우리법이라 해서 이게 다 또 좌파는 아니에요. 한성진도 국제인권법 연구회거든요. 근데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른 걸 또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이제 우리법 중에서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법 중에 당시에 오재성 판사가 있어요. 오재성, 자이, 유명한 판사거든요. 오재성.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까지 하신 부장판사 오재성. 그 전임자가 문영배입니다. 문영배는 다 알죠. 헌재 재판소장. 문영배가 우리법 연구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회장이 오재성 부장판사인데, 오재성 부장판사가 이제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을 2010년에 논문집을 냈다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 2010년에 논문집을 냈다고. 거기에 60명 정도가 나와. 우리법 연구에 60명 이름이 나온다고. 전체 판사 중에 그때만 더 되지만 그때 60명이 딱 논문집에 이름이 나와. 이름이. 거기에 쭉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뭔데 우리 알만한 사람들 권순일이 웃기죠. 권순일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김명수 잘 알죠. 김선수 명수 위에 선수 있다. 뭐 쭉 놓다가 김형두도 있네. 야 15번 김형두 이게 다 알죠. 그 다음에 문영배 서보학이 이게 아주 좌파라고 제가 아까 전에 한번 했던 좌파 중에 좌파 서보학. 그 다음에 쭉 가가 오재성이 있고 쭉 갔더니 이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재권 44번에 60명 명단 중에 44번에 이재권. 그 다음에 이정미도 있네. 45번이. 이정미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정미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법 연구회가 맞단 말이야. 당시에는 서울행정법 판사라고 돼 있잖아. 동명이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법 연구회 60명의 논문집 명단에는 이재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법 연구회다 이랬는데, 근데 이거 명단에 보면 제가 잘 아는 게 좌파가 아닌 사람도 몇 명 있어. 따라서 이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례에 보면 김재규 재심과 우리법 연구회 명단을 보면 약간 이게 좌파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그러게 걸어온
길과 왜 이명박 때 법원행정처 비서실 뭐 하고 걸어온 길과 그다음에 다른 판례들을 보면 또 이게 정통파 원칙 판사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제가 근데 그 이재권을 잘 아는 법조인 뭐 많이 물어본 건 아니, 2명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둘 다 자신 있게 보수라는 거야. 저한테 양력을 판사들에게 많이 보내주는 이런 데 그 판사들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게 믿어도 된다, 보수라는 거예요. 그쵸? 잘 모르겠어. 제가 근데 본 거는 우리법연구회가 이재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논문집에, 그 다음에 김재규만 했는데 그러게 다른 판례와 양력을 보고 또 이게 평판을 조사해보니까 이게 원칙 판사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판사 성향을 아예 뭐 그냥 정계선이나 뭐 마한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쉽지. 그건 완전히 잡하니까. 근데 이재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게 그 판결 좀 이게 약간 중도로 오히려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법 연구에 떠나서 이렇게 자, 첫째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2명을 또 이거 보면요. 현재 일단은 이제 이거 주심은 이제 경력부터 기본 이거 경력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송미경이죠. 송미경. 특히 제가 여성법관 분석이 좀 어려워요. 제가 그때 이거 이해설이는 순천의 그 개딸 판사 대충 맞췄는데 최은정이는 제가 완전히 놓쳤거든요. 이재명이 원래 항소심에서 무죄를 준 최은정 부장은 제가 대충 보고 대구 송현여고 외대 나와가지고 야 대구 송현여고니까 이게 그냥 보수해야겠냐 제가 놓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은정이 그 젠더법 연구회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성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하는 거기 초대장이 오경미거든요. 오경미 이번에 그 무죄를 2명 이연구하고 준 오경미 2대장이 정계선이야. 정계선이 그게 핵심 멤버가 최은정이더라고. 명단을 그러니까 근데 그 놓치버린 거야 제가. 이게 여자들 판사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왜? 뭐 술도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판만 제가 들어본 거 하면 송미경은요. 연수원은 이제 그 35기면 이게 대충 감이 오죠. 대등재판부가 아니에요. 35명이 그 한참 후배입니다. 저보다. 그 다음에 이거 송미경은 부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대법대를 졸업해서 공부를 이게 잘해서 중앙에서 쭉 왔다. 그러면서 이게 그 윤준, 지금 서울고등법원장이 김대웅이고 전임 고등법원장이 윤준의 제자다. 윤준은 윤관 대법원장 아들이거든. 윤준은 이게 보수야.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송미경이는 좌파란 걸 발견을 못 하겠어. 송미경이는 그냥 그 부산 출신의 이대법대 나와서 연수원 35기, 그 다음에 중앙지법 엘리트고 윤준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게 제가 분석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중도 그냥 원칙 판사로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박주영. 박주영은 이거 연수원 33기입니다. 그 배석이 둘이니까 33기. 그 다음에 그 서울과학고 나왔어, 과학고. 그 다음에 서울대 산업공학고 나와가지고 33기인데, 여기 중앙지법부터 와가지고 엘리트를 다 거쳐온 이런 이제 그 3명의 판사다. 하여튼 3명이 다 공부는 탁월하게 다 잘했다. 근데 그 부장이 중요하다. 왜? 이건 대등재판부가 아니다. 부장은 이제 아까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이제 그 판사들이 특히 저한테 많이 이제 그 보내준 판사님들의 그 일반적인 분석은 이렇게 왔는데, 이재권은 이제 그 보수, 일반적인 저한테 보내준 분이 이렇게 적어왔어. 이재명은 보수, 이재권은. 그 다음에 아까 박주영이라고 있잖아요. 과학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33기. 기수는 2번째야. 주심은 아니지만, 주심은 33기니까. 박주영은 중도, 이래 된 중도. 그 다음에 주심이 송미경이랬잖아. 아까 제가 부산 출신이고, 뭐 35기고, 부산 서예자고등학교 이대법대,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는 이게 약간 진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주심 송미경이는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보하게. 왜 이런 여성 판사들은
젠더법 이런 거 하면서 그 오경미, 정계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은정처럼 이해설처럼 이렇게 여성 판사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진보 좌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 쪽에 평판 제가 믿을 만한 이게 그 잘하는 판사가 저한테 보내준 거는 송미경은 진보, 박주영은 중도, 그 다음에 오히려 이재권 재판장은 보수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보내옵니다. 뭐 골고루 이게 보통 있다 봐야지. 근데 원래 6부는요 전부 좌파야. 정재호는 아예 호남에 좌파고 이해설은 뭐 개딸 판사 맞고 순천에. 근데 최은정도 젠더법 연구에 거기 아주 좌파 3명이 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 넣어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다. 섞여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분석은 뭐 제가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판과 그 다음에 판결 이런 걸 종합하고 제가 우리 법 명단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대조해보는 이런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논문집까지 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만큼은 판사 개인 성향이 가미가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판사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거든. 양형은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준표를 벗어나기 어려워. 아무리 좌파라도 자기들도 이게 대법원 눈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무죄가 중요한데 이미 유죄가 대법원이 나버렸잖아. 근데 형량은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이재명이는 징역형 선택하면 10개월 이상이야. 벌금형도 7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 60만 원, 뭐 90만 원 때릴 수가 없다고.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재판 진행을 좀 늦추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게 늦추기 어려울 거예요. 대법원에서 워낙에 시속하니까 15일 날 바로 첫 기를 지정했잖아. 15일 날 바로 기 지정하면 이재명이 놓든 안 놓든 그 다음 한 번 정도 더 할 거야. 안 놓으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나오면 모르지. 하여튼 5월 말 중에는 형량까지 정해져 버린다고.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은 의미가 없지. 유죄 났고 형량이 안 건드리니까. 그럼 이게 재판은 끝난 거야. 근데 이재명이는 뭐 그래도 놓겠다면 날려야지 뭐. 그래도 놓겠다면 일단은 이게 국민이 날리고 안 되면 대법원이 대선하고도 날려야지 뭐. 재선거. 그래도 놓겠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판사 성향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번은 크게 판사 성향이 좌우할 성격의 재판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3명의 판사 제가 양력과 그 다음에 그 법조계 평판 과거 판결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고 하여튼 오히려 이거는 판사 성향을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이게 우리 부 할아버지가 와도 100만 원 밑으로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